이 기감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있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이치를 모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심장이 가장 올바른 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때문에 사람들은 파동 문명이 진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문명인데,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입자의 판단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먼저 파동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모르고, 이제 개나 소나 누구나 다 알 때가 되면 그때 이제 배우겠다고 난리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설명할 때 먼저 이 사이퍼를 배워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배우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때 못 배워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우리한테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마크 트웨인은 본명이 아니라 원래 필명이에요. 필명으로 내 이름이 우주라는 뜻입니다. 우주라는 뜻의 소공자이듯이 뱃사람들의 용어로 안전수역을 나타내는 그런 물깊이 두 길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물깊이 두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물의 깊이가 두 길은 되어야 배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 하여 마크 트웨인은 자신의 이름을 인생의 안전을 염원하며 그렇게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크 트웨인이 젊었을 때 마크 트웨인은 그 증기선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때 증기선이 한국에 도착하면 물 깊이를 재던 말에서 따온 것이 바로 마크 트웨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 깊이를 패덤이라 그래요. 패덤은 2야드예요. 1패덤이 2야드. 2야드는 182.88cm입니다. 그러니까 190cm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라는 단위로 측정하는데 정확히 몇 패덤이 나오면 그때 by the mark라고 신호를 줘요. 이때 2패덤이 나올 경우에는 2패덤이 나올 경우에는 to라고 하고 twin이라고 합니다. 즉 정확히 2패덤이 나오면 by the mark twain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패덤은 약 3.66m인데 2패덤은 강을 지나가는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평균 깊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은 자기 이름을 2패덤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지은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은 자신의 필명을 안전수역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톰 소여의 뭐 이렇게 책만 썼는 줄 알았는데 마크 트웨인은 작가이기도 하지만 또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차고 있는 그 브라자, 쉽게 말하면 그것을 발명한 사람이 바로 마크 트웨인입니다. 예. 저 그림 좀 보세요. 저게 마크 트웨인이 발명하기 전의 브라자예요. 끈이 굉장히 길죠. 그 당시에 여자들은 저 브라자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어디 상 받으러 나갈 때, 시상식에 참가할 때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 와이프가 항상 늦게 나오는 거예요. 저 브라자 한번 차려면 2시간 걸립니다, 보통. 왜냐면 여기를 묶어놓고서 밑에 묶으려고 그러면 또 툭 떨어지고 그래서 저거 묶는데 한 2시간 걸려요. 그래서 끈이 하도 길어가지고 묶으면 풀어지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묶었기 때문에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은 그 부인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뒤에서 하는 후크 타입의 브레이저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마크 트웨인이에요. 그리고 발명 특허까지도 얻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 마크 트웨인은 브레이저를 발명하였지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자기 와이프만 썼고 아무도 안 썼어요. 왜냐? 당시에는 이 브레이저가 불편해서 주로 콜셋이라고 하는 그 몸이 쫙 끼는 거 그걸 주로 썼기 때문에 브라자를 별로 안 썼어요. 오늘날 마크 트웨인이 살았으면 저거 특허 요구 받았으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죠. 그 마크 트웨인은 재수없게 결국은 브레이저를 발명해서 자기 와이프만 그냥 위하는 정도로 끝내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파동 문명 같은 것을 이걸 다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마크 트웨인이 살아있었다면 그는 아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브레저에 대한 특허권을 마크 트웨인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브레저가 편리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퍼하고 필요하다는 것도 지금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기 아는 세계 안에서만 알기 때문에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물건도 사람이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알면 아는 만큼 먼저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기 안에 없는 것이라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손해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마크 트웨인 부인은 그것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남들보다 먼저 알고 먼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교육은 뒷마음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이퍼입니다. 사이퍼를 배우셔야 됩니다. 손자는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손자가 누굴 도왔어요? 그 당시에 손자가 도운 사람이 누구예요? 손자의 왕이 누구예요? 전혀 역사책도 안 보는구나. 어쨌든 손자는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손자 병법을 잃는다고 해서 그와 같은 손자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폴레옹도 마지막 전투에서 패하기 전까지 단 한순간도 손자 병법을 손에서 놔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애독자였어요. 그리고 손자는 백전백승하였지만 나폴레옹은 끝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나폴레옹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손자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사이파워를 통해서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사이파워는 능력이고 그런 사람을 사이완이라고 합니다. 사이완은 곧 사이파워 능력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이와 같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대통령이 됐어요. 온 우주가 돕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진심으로 원하면 온 우주가 돕는다고 해서 대통령까지는 그게 참 좋았는데. 우리의 뒷마음은 그 주체가 우주심입니다. 우리는 그 우주심의 핵심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혼을 움직이는 마음을 뒷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심, 영혼, 뒷마음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저럴 때는 저렇게 쓰는 거죠. 하나 더, 영혼이 눈에 보이는 물질로 작용할 때, 영혼이 눈에 보이는 물질로 작용할 때 그 물질을 DMT라고 합니다. 그리고 DMT는 영혼 분자라고도 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주가 내 뜻을 따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주가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한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결국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은 사이파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파워는 뒷마음을 통해 우주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자가 미처 책에다 설명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를 움직여라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한 방법이 곧 사이퍼인 것입니다. 자, 손자병법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조금 하겠습니다. 시고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 이런 거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은 최선 중에 최선이 아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적봉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에 최선이다. 이런 이유에서 전쟁은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말고 이겨라 이거예요. 전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를 움직여서 그렇게 되도록 사이파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파워를 모르면은 적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적하고 직접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사이파워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싸움 없이 이겨라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싸움 없이 이겨라가 손자병법의 가장 최고 수준이에요. 그 싸움 없이 하려면 사이파워를 해야지만 상대편이 끌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우주를 움직여 아무런 손해 없이 원하는 대로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싸워서 이겨요. 그러나 손자는 안 싸워도 이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선 용병자, 구린지병 이비전야, 발인지성 비공야. 고로 용병을 잘하는 자는 전쟁을 하지 않고 적병을 굴복시킨다. 적의 성을 공격하지 않고 빼앗는다.
때문에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자는 전쟁을 하지 않고 적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적도 굴복한 줄 모르고 졌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주를 움직여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의 묘미인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경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사이파워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싸워야 돼요. 무기 가지고. 그러나 만약 우주를 움직일 수 없다면, 사이파워로 해서 우주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때는 회인 지국 이 비구야, 피리 전쟁 어처나, 고병 부둔 이리 가전, 차모공 지법냐. 적국을 훼손하여 무너뜨릴 때 오래 끌지 않는다. 이렇게 싸울 때는 오래 싸우지 말아라 이거예요. 피리 천하의 전쟁에 완전하게 승리한다. 고로 병사가 손상되지 않는 완전한 승리를 해야 한다. 이것이 공격하는 책무이다. 쉽게 말하면 우주를 움직일 수 없어서 부득이 싸운다면 결코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승리는 강하고 짧게 싸워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끌다 보면은 내 편도 다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게 완전한 승리를 사이퍼화하라. 이것이 공격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강한 뒷마음이 아니면 싸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선영병자, 불인지병 이비전냐, 발인지성 이비공냐, 파인지국 이비구야. 그러므로 최상의 영병자는 적의 군도를 굴복시키되 전쟁을 강행하지 않는다. 적의 성을 함락시키지만 구태여 공격을 일삼지는 않는다. 적을 허물어뜨리지만 장기전을 하지는 않는다.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내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좋은 학교가 힘들다, 어렵다, 멀리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공부 잘해도 떨어집니다. 먼저 마음 안에서 요것 작게 보여야 돼요. 작게 보이는 사람이 공부를 하면은 공부한 것만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이 평상시에 공부 잘하면 평상시에 공부할 때 공부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떨어져요. 아셨어요? 이런 게 사이퍼예요.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운이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사이퍼를 모르면 사람들이 그걸 운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사이퍼 능력가인 사이원은 적을 굴복시키되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이원의 올머리는 싸움 없이 이기는 것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이원은 적의 성을 함락시키되 공격하지 않고 손에 넣는 머리를 쓰며, 그 올머리가 그거예요. 적을 허물어뜨리되 싸우기 전에 먼저 철저히 준비하여 빠른 시간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사이원의 올머리는 온전함으로써 천하를 다투기에, 온전을 다투기에 전력을 소비하지 않더라도 이익을 온전히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머리를 통해 적을 공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머리를 통해서 결론이 맺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머리는 이렇게 원하는 세계로 온전하게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역시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고 생각되어야 합니다. 필히 전쟁 어처나, 고병부돈, 이리가전, 참호 공지법냐. 반드시 자기 나라의 군사를 온전한 채로 천하를 다툰다. 그러므로 그 군사가 손상되지 않으며 그 이익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략으로서 공격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힘으로 싸우지 말고, 무기로 싸우지 말고, 사이파워를 통해서. 이걸 손자는 묘락이라고 그랬어요. 묘락.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것은 먼저 나의 것을 잃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이상해. 우리 남한 사람들은 그 이북에다 뭘 갖다 주는 걸 좋아해요. 또 요즘은 또 무슨 이북의 길을 또 다 놔주겠다 그러고, 우리의 길은 망가진 거나 잘 고치지 왜 자꾸 주려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내 거 잃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익이라는 것은. 때문에 사이원은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천하를 다투며 그렇게 천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익을 온전하게 하는 길이며, 사이원은 그런 올머리를 통해 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상하 동력 자승, 이유 대불 우 자승, 장능 이군 불어 자승, 자삼자 지승 지도야.
장군과 병사 상하 간에 동일한 욕망을 가진 자는 승리한다. 장군하고 병사가 똑같은 한마음 한뜻으로 싸우는 자는 승리한다. 준비된 상태에서 미리 헤아리지 못한 적과 대적하면 승리한다. 적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모르고 멍청하게 있을 때 쳐들어가면 승리한다. 장군의 능력이 뛰어나 군주가 통제하려 들지 않으면 승리한다. 장군이 다 알아서 하고 군주는 신경 쓰지 않으면 승리한다. 이 세 가지가 승리를 예측하는 길이다 라고 손자가 말했어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이 사이원이라는 뜻은 왜 사이원이냐, 사이원은 사이퍼 능력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이원이라는 것은 사람은 서로 달라도 그 뒷마음은 한결같이 한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틀리는데 쓰는 사이, 즉 정신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이원이에요. 때문에 100명이 해도 원, 200명이 해도 원, 1000명이 해도 원, 10,000명이 해도 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원이에요. 그래서 사이원은 같은 뜻, 사이, 같은 뜻의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매우 막강해서 우주도 그 뜻을 따른다는 것이 사이퍼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장군과 병사 그리고 군주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이원처럼 움직인다면 세상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사이원 앞에 이것을 헤아리지 못한 적은 당연히 굴복되는 것입니다. 손자는 이와 같은 마음 상태를 보면 미리 이길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활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그러므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나의 상황만 알면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패한다. 하물며 적의 상황도 모르고 나의 상황도 모른다면 그때는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쉽게 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지만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나의 상황만 안다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그렇진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면 그 싸움은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지 않을 수 없다. 적의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사이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북은 이걸 잘 써요. 내가 얘기했죠. 쟤네들은 나름대로 그걸 쓴다고. 그래서 트럼프한테 꺾어쳐서 트럼프 가지고 약 올리고 있잖아요.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조금 이제 눈치챌 겁니다. 이제. 사이퍼는 우주를 움직여서 내 뜻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실되게 해야 돼요. 쟤는 길이 없어요. 여기 달라붙었다 저기 달라붙었다 그러면 여기서도 죽이고 저기서도 죽이고 지네 안에서도 죽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함께 사이퍼를 할 때 사이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원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원은 신의 군대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무서운 것은 최신병기입니다. 그런 사이원이 제일 무서운 것이고 다음번에 무서운 것은 최신병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무기는 파동 문명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을 통해 싸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북이 가장 무서운 것은 이북 상공의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가 나타나서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파동 문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후진 얘기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목표물을 정조준해서 총으로 쏘거나 대포로 쏘았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총알이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추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내가 저 사람 쏘려고 그렇게 맞춰서 쏴야 돼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저 사람 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으면 총알이 절로 날아가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발전하면 총알도 광선이나 전파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발사되어서 상대를 맞추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갑자기 저 사람 쓰러지는 거예요. 왜 쓰러졌는지 저 사람은 몰라요. 어쩌면 이와 같은 무기는 지금 사용되지 않을 뿐 이미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파동문명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가 바로 파동문명 시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뒷마음이라는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단 뒷마음은 에너지일 뿐 그것이 어떤 형상은 아닙니다. 때문에 자의식의 형상이 뒷마음에 제대로만 전달된다면 아까도 얘기했죠? 좌우로 흔들어라 할 때 좌우로 전달된다면 여러분은 쉽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의식의 형상이 뒷마음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저절로 일어나는 염려나 걱정이 뒷마음에 전달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하면 그것이 뒷마음에 전달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염려나 걱정은 뒷마음의 에너지가 밖을 향해 나가지 않고 자기한테 쏠려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 자기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염려가 많은 거예요. 저걸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자기 걱정할 수가 없어요. 그 저걸 하기 위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가는 길을 찾아내는데, 갈 목표가 없으면은 자기를 위한다는 게 자기 걱정밖에 없어요. 그럼 염려나 걱정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자꾸 걱정스러운 일과 염려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근심 걱정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항상 현실을 마음으로 삼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면 건강, 또 안으로 향하면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염려를 하니까 자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 염려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와 같은 상태를 자신에게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뒷마음이 자신을 걱정하면 병이 됩니다. 뒷마음이 자기 자신을 걱정하면 병이 돼요. 뒷마음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뻗어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나 뒷마음이 눈앞의 현실 세계에 향을 뻗어나가면 건강한 몸이 되지만, 지금 병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마음을 몸 밖의 세계를 향해서 사용하고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를 맨발로 맨 땅을 밟으십시오. 지금 병이 있는 분들, 질병이 있는 분들은 마음을 몸 밖의 세계를 향해서 사용하고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를 맨발로 맨 땅을 밟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몸 안의 병은 모두 말끔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건강법을 맨땅요법이라고 하며, 성공 또한 마찬가지로 눈앞의 현실을 향해 생각하고 추진하십시오. 바라는 현실을 올머리를 통해 끌어들여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손자병법이 단순히 싸움만을 위한 병법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병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길었습니다만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